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드론입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드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드론의 역사, 드론의 구조와 원리, 또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드론의 장단점과 앞으로 드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은 무인 항공기 중 멀티콥터에 속합니다. 드론의 정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를 뜻합니다. 요즘에는 비행체가 아니어도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을 드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중 드론 등이 있습니다. 드론은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2개인 바이콥터, 3개인 트라이콥터, 4개인 쿼드콥터, 6개인 헥사콥터, 8개인 옥토콥터 등이 있습니다. 드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군사적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정의하는 무인 항공기에 가까운 형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 비행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무인 항공기는 적 기지에 투입돼 정찰 및 정보 수집의 임무를 담당했고,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원격 탐지 장치, 위성 제어 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한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공격용 무인기를 장착해서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드론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의 원리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프로펠러 단면에 공기가 부딪히게 되고, 부딪힌 공기가 밑으로 튕겨나게 됩니다. 그 공기가 다시 프로펠러를 밀게 되면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드론이 뜨게 됩니다. 또 양력의 힘도 이용합니다. 양력은 유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 유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두 힘을 이용하여 드론이 뜨게 됩니다. 이번엔 드론의 움직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이 뜨기 위해서는 양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력이 중력보다 크다면 드론은 위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중력이 양력보다 크다면 드론은 밑으로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양력과 중력이 같다면 드론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력 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력은 비행체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힘이고, 항력은 공기 저항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추력의 힘이 항력의 힘보다 크다면 비행체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만약 항력이 추력보다 크다면 비행체는 앞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력과 중력, 추력과 항력이 모두 같다면 드론은 제자리 비행, 호버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드론의 외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의 외부 구조는 프로펠러, 동체, 모터, 짐벌, 카메라, 그리고 랜딩 기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동체는 드론의 가장 기본적인 몸통입니다. 모터는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주는 장치이고, 짐벌은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는 드론이 이착륙할 때 드론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받쳐주는 부품입니다. 이번엔 드론의 내부 부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의 내부 부품은 가속도 센서와 GPS 수신기, 그리고 자이로 센서, 배터리, 수신기, 그리고 비행 제어기어, ESC 정도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GPS 수신기는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계산해서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물체의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이고, 배터리는 전기를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는 장치이고, FC는 플레이 컨트롤러의 약자이며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ESC는 정기적 신호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로 드론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은 현재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업용 드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량용 드론, 농업용 드론, 탐사용 드론, 촬영용 드론, 군사용 드론, 배송 드론 등이 있습니다. 각 드론이 하는 일을 알아보면, 식량용 드론은 사람이 가기 힘든 산 같은 데에 가서 구조물을 확인하는 그런 곳에 사용됩니다. 농업용 드론은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작물을 감시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탐사 드론은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탐사하는 드론입니다. 촬영 드론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을 촬영하는 드론이고, 군사용 드론은 무기를 날아 공격을 하는 등에 사용되는 드론이고, 배송 드론은 빠르게 물품을 배송하는 드론입니다. 스포츠용 드론은 드론 축구와 레이싱 드론 등이 있습니다. 드론 축구는 공 모양 드론을 동그란 링 안에 통과시키는 경기입니다. 드론 레이싱은 고글을 쓰고 레이싱 드론을 조종하여 장애물을 피해서 빨리 도착하는 경기입니다.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이며 도시항공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도시 환경에서 사람과 물건을 공중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UAM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UAM이 이착륙할 장소를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5번째로 드론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나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산악, 숲, 바다 등 다양한 지형에서 유용합니다. 또 빠르고 간편한 이동으로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및 배송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 농업, 구조작업, 군사적 용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헬리콥터, 인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이 들고 전기로 작동하는 드론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아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합니다. 그럼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드론은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비행시간이 짧고 비, 강풍, 눈 등의 악천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드론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종 실수, 통신 장애, 기술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드론은 초기 구매 및 유지 비용이 높을 수 있고 사람과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론이 벽에 부딪혀서 드론이 파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드론은 어떻게 발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드론 배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드론이 물품을 배송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회사인 아마존에서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항공 모빌리티의 발전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공중교통수단이 도입될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